김상기입니다. 오늘은 파자, FAJA 간단하게 줄여서 파자라고 하죠. 프리랜서 오토모티브 저널리스트 얼라이언스 자동차 프리랜서 전문기자 연합의 첫 번째 회식 있는 날입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저쪽에서 부대찌개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부대찌개 먹는 건 좋은데 이게 워낙 바쁜 분들이 모이시는 거라서 좀 더 의미가 있게 좀 차를 놓고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파자의 멤버로는 나윤석 기사님,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 기자님, 그리고 자동차 평론가 유청희씨, 황우익씨, 김미안씨, 그리고 저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모였을 때 차를 의미 있게 차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무슨 차를 선정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SM6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SM6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돌풍을 일으킨 모델이고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SM6 두 대를 놓고서 오늘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GD는 SM6 판매의 55%?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모델이고요. LP 같은 경우에는 판매 비율이 한 16%밖에 안 되지만 워낙 좀 잘 소개가 안 되는 차라서 두 대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2.0 L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제 시승기를 따로 찍었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타봤는데 간단하게 총평을 드리면 예상보다는 괜찮다. 예전에 비하면 가스차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LP, 그러니까 가스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비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확실히 연비는 떨어지긴 하더군요. 제가 이제 늘 어제 이제 찍고 오는 그 반구정 갔다 오면은 시승을 마치고 오면은 잔여 주행거리를 확인을 하는데 다른 차에 비해서 이렇게 확연히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 보면 여기 주행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떨어지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확실히 역시 연비는 떨어지는구나. 정속 주행 연비도 떨어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름을 넣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방금 저 기름 넣었거든요. 방금 기름을 넣었는데 잔여 주행거리가 제가 90km일 때 넣었거든요. 그리고 한 칸밖에 안 남았어요, 게이지는. 그런데 24,394원 나왔어요. 저 사실 가스차 운전해 본 게 5-6번밖에 안 되고 충전소에서 제가 직접 기름 넣은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갖고 이렇게 그 주위원 아저씨한테 이렇게 해주고 5만원만 더 있어야 했더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랬는데 24,000원밖에 안 나왔네요. 전 진짜 몰랐어요. 가스 충전소에 제가 지금 기름 처음 넣어봐서 와, 근데 실제로 이거 기름 넣어보니까 야, 싸긴 싸네요. 가득 채워도 24,000, 그러니까 한 칸 남았을 때 가득 채우니까 24,394원 나왔으니까 싸긴 싸군요. 뭐 이거는 어차피 LP는 일반 판매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이 LPG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이렇게 주유소 자주 가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 유류비를 보면 이렇게 싸니까 확실히 메리트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황우익 씨랑 유청희 씨를 태우고 점심 먹는 장소로 가고요. 김미안 기자가 나윤석 기사님 모시고 저쪽으로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동희 기자님은 워낙 바쁘셔갖고 오늘 낮에는 참석을 못하시고 이따 저녁에 참석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뭐 따로 찍으셨어요? 예, 지금 황우익 씨가 탔습니다. 예, 이제 인사 좀 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황우익입니다. 예, 황우익 씨가 이제 다시 탔고요. 황우익 씨가 이제 운전해서 유청희 씨 태우러 갑니다. 예, 황우익 씨 이제 지금 처음 탔으니까 운전 조금 해보시고 예,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해 주세요. LP 잠시 이제 운전해 보니까 어떠세요? 아직은 뭐 제가 이 차에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닌데요. 예. 엑셀레이터 반응이 생각보다 좀 느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근데 이 차를 사는 사람들 용도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랑 의견이 비슷하군요. 뭐 사실 차라는 게 다 우리들 기준에만 맞출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 소음 같은 건 어때요? 이렇게 일상적인 속도로 달릴 때? 이 정도면은 그렇게 뭐 소음이 뭐 거슬리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게 사실 시트에서 좀 많이 흡수를 못 해줘가지고 조금
그 노면이 안 좋거나 이런 데서는 좀 민감하게 느끼는 운전자들은 조금 그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청희 씨가 이제 지금부터 운전을 해서 밥 먹으러 가고요. 예. 유청희 씨도 지금 2.0 그 LP는 처음 타죠? SM6? 예, 처음 타봅니다. 예. 주행 소감 어떠세요? 간단하게?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편하다는 게 그러니까 차가 편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예. 그 잠깐 뭐 고속도 내보고 예. 뭐 시내 구간 비슷한 것도 좀 달려봤는데 그냥 뭐 편하게? 예. 마음 편하게 예. 그냥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정속 주행 같은 거 할 때 저기 소음은 어떠세요? 소음은 뭐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뭐 회전수를 높인다 그래도 이렇게 막 거슬릴 정도로 들어오진 않고 그러니까 약간 필터링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의외로 근데 또 엔진 음색은 괜찮지 않나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막 거슬리는 식의 소음이 아니라 예, 음색이 괜찮다는 예. 들을 만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동력 성능은 어때요? 동력 성능은 초반에 가속할 때는 훅 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뭐 예. 중감속 기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 세팅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예. 시총 일관 그냥 부드럽게 가속하는 예. 엑셀을 깊게 밟든 얇게 밟든 그냥 맘 편하게 타는 부드럽게 타는. 네가 어떻게 밟든 난 내 갈 길 간다. 아, 점심 먹고 SM6 2대 이제 모았습니다. 일단 저 디자인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윤석 이사님 디자인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이사 아니고요. 예. 예. SM6가 사실은 성공했었던 요인 그러면 그건 가장 큰 게 디자인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차들은 그냥 우리가 소나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담백하고 어디 가서 튀지 않는 게 중형차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SM6가 나오면서 이제 중형 세단도 좀 더 세련돼질 수 있고 고급스러워질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순간에 소나타가 갑자기 한 방에 구려졌죠. 예. 그러니까 차가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일단 생각에서 보면은 아줌마 차 같고 할아버지 차 같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한 방에 훅 보내버린 이 SM6의 디자인 그리고 그것을 들이민 전략. 예. 참 정확하지만 야비한. 차 잘 만드는 공돌이한테는 좀 속상한 예. 그런 거였습니다. 디자인 어쨌든 얼굴 딱 보면은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 끝. 동의합니다. 예. 유청희 씨, 자동차 평론가 유청희 씨는 SM6 디자인 어떻게 보세요? 르노 전반적인 디자인을 좀 바꾸려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뭐 헤드램프라든지 테일램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차를 넓어 보이게 하려는 그런 디자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균형하고 디테일이 잘 어우러져서 보기에 좋은 그런 차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우익 씨는 SM6 디자인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 이제 독일에서 먼저 봤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저게 우리나라에 똑같이 나오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똑같이 나왔나요? 예,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뭐 디테일은 사실 판매하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실루엣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유럽에서 팔리는 모델이랑 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고 저는 이 그 앞부분 있잖아요. 헤드라이트의 그 밑에 쪽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이제 깜빡이 있는 데랑 그 데이라이트 들어오는 부분이요. 예. 저 부분이 과거에 우리나라 차들은 굉장히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건 좀 이렇게 날렵하게 다듬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젊은 감각을 좀 부각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손미녀로 유명한 김미한 씨는 SM6 디자인 어떻게 보십니까? 초미녀 아닌가요? 예. 네, 초를 닮아 초미녀 김미연입니다. 저는 예전에 CC를 길에서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폭스바겐, 예. 네, 그러니까 보통은 차가 지나가면 중형차인가 보다 하기 마련인데 소위 말하는 대자, 중자, 소자 그냥 크기 사이즈 변화 정도였는데 SM6는 그 중간 세그먼트라고 해도 될까요? 뭐 중간 레벨의 차로 있지만 훨씬 더 존재감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전면도 화려하고. 네.
그리고 그 화려한 게 예쁘다고 느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멋지다기보다는 섬세한 디자인들이 이건 분명히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에게도 고루고루 인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결과에도 반영이 돼서 예.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M6니까 SM5보다는 확실히 한 끗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스티치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그래서 대단히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했고요. 헤드레스트도 보면은 이 우리가 타고 있는 RE 등급 같은 경우에는 좀 베개 같이 그러게요. 이 날개를 달아준 예. 이런 헤드레스트도 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차는 엄밀히 말하면 앞좌석 위주의 차예요. 그래서 뒷좌석에 지금 세 분 앉아 계신데 제가 뒤에 안 간 게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이 차는요 트렁크가 대단히 크고 깊어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은 야 왜 이렇게 트렁크를 깊게 하고 뒷좌석을 좁게 했지?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차는 유럽에서는 외건이 더 많이 팔리는 차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건의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훨씬 쓸모가 있고요. 지붕 라인이 이렇게 수평으로 쭉 뒤로 가기 때문에 이 조금 좁다고 싶은 실내 뒷좌석도 외건에서는 머리 공간이 충분해서 안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한 3cm만 뒷좌석이 뒤로만 가줬어도 그러게요.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뒤통수가 뜨거웠을걸요? 햇빛 때문에. 맞습니다. 예. 유청희 씨는 이 차가 지금 RE 트림의 최고급 트림인데 SM6 실내 어떠세요? 고급차의 어떤 분위기를 내려고 애를 쓴 느낌이 많이 들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대시보드에서 도어 트림까지 이어지는 그 베이지색 가죽 그리고 스티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센스 있는 프랑스 차의 어떤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스들이 좀 보이고요. 우드 그레인이 가늘지 않은데도 너무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된 부분들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 센터 패시아 예. 그 부분이 약간 뭐 T자 분위기가 나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부분도 조금 깔끔하게 다듬어져서 보기가 좋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그 분위기 자체를 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버튼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부분들, 뭐 구성 배치 같은 것들은 좀 이제 헷갈리고요. 접어놓고 예.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황국익 씨는 어때요? 저도 뭐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 외에 일단 지금 이제 천정의 개방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뭐 프랑스 사람들이 뭐 천정에 대해서 되게 뭐 좀 인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거에 비하면은 이 정도의 그 채광이면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분명히 충분히 그 쾌적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도 저 센터페시아 쪽에 있는 저 엔포테인먼트 시스템 있죠. 예, 그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든 저 엔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예.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었는데 예. 그 우리처럼 이렇게 버튼에 익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저게 더 훨씬 더 좀 익숙하고 예. 편안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김미안 씨는 여성 오너의 입장에서 SM6 실내 어때요? 글쎄 뭐 여성이라서라기보단 어쨌든 그냥 제 취향상으로는 외향의 임팩트 대비 탔을 때는 좀 실망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중후한 멋과 화려함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오버하지 않았나라고 첫 느낌은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방금 황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터치나 기계를 일반적인 기계를 다루는 사람한테는 저 큰 화면이 너무 편해요. 쉽고요. 예. 흡사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요즘 예. 프로그램처럼 사각형으로 그냥 공간을 누르면 바로바로 넘어가주는 어떤 진행이 참 좋고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커다란 패널을 하나 깔아놓고 양쪽으로 송풍구를 이렇게 레이아웃을 한꺼번에 잡았잖아요. 예. 저는 이걸 보고 뭐 아이스하키 선수나 그 태권도 선수들이 가슴에 차는 앞에 장비들 있죠. 호구. 네. 그게 호구군요.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거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스티치가 사실은 뭐 이게 상위 옵션이니까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스티치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티치를 한 거라고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벤틀리의 상징인 그 엠보가 들어간 스티치와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게 그냥 오버로 보이지 않을까요? 의식적으로 화려함을 위해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 중에 제가 아무 설명서 없이 바로 운전을 시작했었는데 뭐 특별한 설명서 없이도 바로바로 아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버튼이고 이걸 누르면 그 다음에 뭐를 하겠구나를 알 수 있게 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돼 있는 걸 안 써봐서 그런지 사실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지금도 헷갈려요. 안드로이드 쓰시죠? 예. 저는 지금도 헷갈려요. 근데 이게 UX하고 그러니까 UI하고 OS하고는 큰 관계는 없잖아요, 사실. UX, UI, OS는 뭐의 약자죠?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고요. 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고 네. 그다음에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역시 정리가 배우신 돼야 분이에요. 돼요. 예, 역시. 그래서 이 GUI를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메뉴가 메인 메뉴인 것 같잖아요. 예. 네. 사실은 홈 버튼을 여기에서 딱 누르면 이게 홈이죠? 예. 예.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들을 쓰고 있으면 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원래 아이콘들이 쫙 늘어져 있는 그렇죠. 게 원래 바탕화면이잖아요. 바로 갈 수 있게. 네.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메뉴 버튼을 다시 눌러야지만 이게 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전 지금도 헷갈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이러고 나서 그냥 뭐 지도화면 이렇게 켜요. 그리고 나서 홈 버튼을 눌러봐요. 똑같아요. 근데 저기서 좌우로 이렇게 스크롤로 넘기면은 그 메뉴가 뜨지 않아요? 그게 또 이런 메뉴가 떴을 때는 안 떠요. 그러니까 홈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기기들의 홈이라고 하면은 집 안에 들어가서 현관에서 여러 방들의 문을 보고 글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개념인데 얘는 홈이라고 하면은 집 현관 앞에 서서 그냥 집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보는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홈 눌렀죠. 홈을 눌렀더니만 위에 점이 4개가 떴어요. 예. 그럼 이게 진짜 홈인지 이게 진짜 홈인지 얘는 또 뭔지 바닥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홈이 그래 너의 집은 나의 집일 수도 있지만 내 집이 아닐 수도 있다 막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홈이었으면 그냥 홈이었으면 좋겠는데 홈에다가 어떤 기능을 갖다가 부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마치 정리된 듯한.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래 아까 거보단 좀 덜 정리됐지만 네가 선택할 기능 2개 정도는 띄워줄게. 그리고 이번 홈은 아까까지는 인포테인먼트의 홈이고 이번에는 차에 관련된 홈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 홈은 자 이건 네가 네 맘대로 그리는 홈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이건 저의 뭐 나름의 이해예요. 예. 근데 저는 홈을 이렇게 다층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는 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데 주제 분류를 나름 했어요. 근데 그 주제 분류가 정확하게 공급자 마인드인 거죠. 이거는 차, 이거는 뭐니까 이 주제별로 다 우리가 구분을 잘 해놨어요. 이렇게 뭐 많아 보여요. 그렇게 보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준 것처럼 사실은 배치를 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뭐 이 차는 사실 중형차에서 그 위에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단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쓰시는 차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탔을 때 주로 쓸 건 라디오 혹은 지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두 근데? 번째 창문에 있다고. 네. 그렇게 뭐 나름 쉽게 한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아까 그쵸,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두서없이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홈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근거는 이 밑에 리턴 메뉴가 없어요. 아, 예. 저도 그러니까 되게 헤맸어요. 여기가 맨 바닥이요? 라고 가르쳐 줘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메뉴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기능이 나오잖아요. 저희 상식에는 안드로이드는 이게 홈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는 아무리 바닥 화면에 있어도 리턴 이 버튼은 안 없어지죠. 그렇죠. 네.
아예 그냥 고정돼 있는 맞아요. 버튼도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버튼 3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버튼은 움직이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네. 하고 하니까 안드로이드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도 뭔가 낯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저 차에 있는 그 가로 타입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나마 LTE 그래서. 모델에 있는 예, 저거는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S링크 7.0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로 타입. 근데 저는 S링크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가로 타입인데 저게 더 복잡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8.3이고 예. 요거 말고 7.0 버전이 있거든요. 예. 그냥 미러링크 해주는 예. 그 미러링하는 버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거는 글자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게 해주고 그리고 하드키가 좀 더 많아요.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버튼들이. 그래서 그게 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한테는 자동차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8.3 S링크가 얼마나 시스템이 안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초창기에 때는 보면은 후방 카메라 들어있고 고속도로에서 앞으로 100km로 막 가고 있던 적도 많고요. 근데 끄고 싶은데 끌 수도 없고요. 그러려면 시동을 껐다가 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끌고 왔는데 네. 어제 한파였잖아요. 제가 그 5개 주차장을 집에서 쓰고 있어서 거기에 차를 댔다가 아침에 끌고 왔는데 사실은 첫 화면이 제대로 안 뜨고 제가 건드리지 않은 지금 넘기는 중간에도 나타나지 않는 제3의 화면이 계속 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저기 얘기하신 대로 주행 중에 조작을 쉽게 하고 싶어도 저 역시도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조작하기를 포기하고 도착해서 그 다음 시동 때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저도 1.6 TC 시승하다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돼 있는 저런 인터페이스가 스마트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안드로이드를 오래 사용하면 이게 뭐 느려지기도 하고 뭐 지속적으로 리셋도 해줘야 되고 뭐 포맷도 뭐 가끔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일까요?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네. 이 시스템도 결국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예, 안드로이드는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되니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그 모양에서 조금씩 변하거든요. 빨리 그래서- 변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요거 다음 세대 모델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랬을 때는 좀 더 안정성이 높아졌으면 하는 게 진짜 바람이에요. 그거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까 이제 김미안 에디터하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드로이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쓰는 민수용 장비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거의 밀리터리 스펙에 가까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장난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거보다 저 버튼 유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게 그 운전을 좋아하는 뭐 물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전에 이제 수동 기어의 그런 손맛이라든가 아니면 이 버튼 유를 조작하면서 아 내가 이거를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 점점 저 센터페시아 쪽에 이제 버튼이 없어지는 것들이 터치식으로 예, 바뀌고. 그게 좀 많이 아쉽죠. 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버튼식 이런 터치식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맞는 걸 눌렀는지를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운전 중에 의외로 시선이 그쵸.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그 캐딜락이 보면은 버튼은 아닌데 햅틱 기능으로 예. 그 반응을 주는데 걔는 보니까 버튼이 떠는 게 아니라 이게 통째로 패널이 떨어서 그래가지고 뭘 눌러도 똑같이 통째가 떨어. 그래서 이건 잘못 이해한 듯 그런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패널로 깔면 사실 단가가 많이 준대요. 맞아요. 그 제작 기획하시는 분들도 여쭤봤더니 세련된 느낌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단가를 저걸로 맞출 수가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힘을 줘서 누르는 감압식이 아니고요. 푸조 차들은 감압식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잘 주면 힘을 잘 줘야 탁탁탁탁.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정전기식이에요. 똑같은 터치여도. 말씀대로 우리 스마트폰 같이 햅틱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디를 눌렀구나 정도라도 오는데 이 친구는 정전기식이다 보니까 누르면서도 내가 확실히 눌렀는지에 대한 약간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걸 1년 넘게 내가 자가용으로 타면 익숙해지겠지만
정전식이면은 장갑 끼면은 터치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안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이 차는 정전기식이기 때문에 정전식이기 네, 때문에 정전식. 장갑을 꼈을 때는 1.5V 배터리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배터리로 터치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손이 촉촉하셔서 그 정전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맞아요. 제 식구 중에 누구 같이 그런 분들은 또 더 유난히 저게 안 눌리는 맞아요. 급할 때. 아, 그러니까 네, 제일 정전기가 짜증나는 나야 게 되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걸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이거 봐요. 지금도 사실은 나는 메뉴를 넘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터치가 된 거예요. 지금은 네. 터치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스와이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지금 안 먹었었잖아요. 네. 드라이브 모드 찾아 들어갈 때도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센트럴 컨트롤 시스템을 꼭 쓰게 돼요, 결국. 메뉴에 어디쯤 들어가 있는지 자기가 헷갈리면은 일단 홈 버튼을 눌러서 나온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렇군요. 아까 저희도 올 때 에코를 넣었다가 그렇죠. 예. 헤맸죠, 좀. 노말이나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선뜻 안 돼. 미리 인지가 안 돼 있으면은 그렇죠. 그냥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고. 그렇죠. 많이 하게 돼요. 나도 어제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을 했군요. 예. 일단 가야 되겠다. 그나마 여긴 지금 저 에어컨하고 이 공조 정치가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행인데 공조 정치가 들어가 있는 차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지금 뭐 저기 마세라티나 크라이슬러 같은 차들은 시트 열선 조절하려고 그래도 이 메뉴로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예. 뜨거워 죽겠는데 메뉴 찾아 들어가야 들어가서 버튼 눌러서 꺼야 돼요. 그러면 조금 엉덩이 들고 가자. 신호 떨어졌으면. 이 친구도 컴포트 모드면 마사지를 주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설정해서 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나마 즐겨찾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 모든 그 버튼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개인 그쵸. 취향에 맞춰가지고 예. 설정을 한 다음에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선택이 되는 그렇죠. 그런 거는 나름 편리하라고 한 거긴 한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그렇죠. 사실은 장벽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IT를 굉장히 좀 잘 다루는 그렇죠. 젊은 세대거나 그나마도 그런 걸 귀찮아하지 않으면 되게 분류를 잘해준다, 훌륭한데 아니 저같이 IT를 다루는 세대지만 만사가 귀찮거나 아니 우리 엄마 같이 그냥 세팅된 그대로를 13년씩 그대로 타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냥 모르거나 불필요해지는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차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싶진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 그게 제일 싫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자동차 회사 이거는 뭐 그냥 썰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그 안쪽에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를 좀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 운전자들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이것저것 해보라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네. 그거를 사람들이 차를 세우는 상태에서는 잘 안 하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자동차는요. 이게 이런 이제 뭐 아이드라이브든 MMI든 이런 그 통합 컨트롤 시스템들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건데 자동차는 집에서 쓰는 VCR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는 조그 셔틀 돌려보고 메뉴 뎁스를 여러 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동차는 목숨을 다루는 기구인데 이거는 절대로 메뉴와 이 어떤 그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레이아웃을 잘하는 게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필요한 기능을 빨리 할 수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보면 아이드라이브나 MMI가 보면은 버튼들이 싹 없어졌다가 다시 하나 두 개씩 예. 꺼내기 시작하잖아요. 슬금슬금. 예. 그리고 나서 BMW는 그 자기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키를 1부터 10까지 쫙 널어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기가 했었던 거가 심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는 그만큼 의욕이 넘치는 면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시장에 내놔봤을 때 그 시장의 반응들을 살펴보고
피드백 같은 거를 새로운 버전에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 XC90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너무 없애갖고 안전에 볼볼했는데 이건 좀 안전과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그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전 세대에 있는 차들 있잖아요. 예. 전화기 버튼하고 예, 사람 모양. 네, 예. 여러 버튼이 있었던 모양의 설계 사상이 화면으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공부해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시스템이 제일 복잡했던 건 제 개인적으로는 푸조였었어요. 푸조는 진짜 딸랑 그 다이얼 2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넣어서. 다 그 패널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디오가 볼륨 조절하는 거 외에는 예. 모든 거를 다 저 패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오토 스탑 같은 거 하나 찾으려면은 잠깐만 마사지가 나 너무 싫어. 아 마사지요? 예. 굉장히 좀 전까지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르노 삼성을 포함해서 르노에서도 이런 개념의 시스템은 사실 이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의 그 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업그레이드할 네.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골프가 7세대가 나왔을 때 보면은 골프도 이 통합 시스템에다가 다 때려 넣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뭐까지 때려 넣냐면은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것까지 메뉴 안에 넣었어요. 아. 그래서 얘들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되게 신났구나. 여기 넣을 다 때는 때려 놓으면 되겠다. 넣을 때는 행복하죠. 근데 아마 그거를 과거 시스템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아마 차 팔 때까지 안 건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개발자 입장에서 좋은 차가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차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새로 나오는 차들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긴 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또 그대로 뒀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그 은근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익숙해지면 예. 정말 쓰기 편해요. 손에 잘 닿아요. 예. 익숙해지면 편해요. 네. 그게 함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익숙해지기까지 익숙했던 시간이 걸리죠. 저는 아까 볼륨을 한참 만에 찾아가지고 그거 그리고 좀 사실 어색. 보면은 전화를 받아야 될 때 전화가 막 울리는데 여기 보면 텔 버튼 이걸 누르는 것보다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안 보이는 거를 상상을 해서 찾거나 기억을 더듬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 대세가 아닌 거는 사실은 공부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U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항공기들은 보면은 그 조작 장치들의 그룹별로 배치가 정해져 있어요. 스탠다드가. 왜냐하면 비상시에 작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색깔도 다르게 예. 많이 넣어놓고 그런 게처럼 자동차도 사실은 이런 UI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뭐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안전에만 관한 것만이라도 좀 그런 거는 통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SM6는 이 센터 콘솔 박스 안에 특이한 수납 공간이 2개가 있는데요. 예, 요거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프랑스 차들은요 보면은 그 생수병이나 와인병 이런 그 유리병들을 담으려고 다들 고민을 해요. 그래서 도어 포켓에 있는 이 병 홀더가 되게 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센터 콘솔에 와인병을 꽂을 수 있는 커다란 이 바틀 홀더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인은 아니길 바래요. 위험하죠. 네. 음. 그 술 먹으면서 운전하려나? 여기 제가 한번 넣어보니까 에비앙도 들어가고 그쵸. TOP 대자도 들어가고 네네. 꽤 긴 게 들어가요. 왼쪽 거는요. 그렇죠. 예,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여기는 상표 노출이 뭐 돼도 상관은 없는 거죠. 저희 그럼요. 마크해야 예. 돼. 예. 상관없어요. 마음 놓고 해도 예, 돼요. PPL에 PPL. 지금 보시면 제가 그 텀블러를 넣어놨거든요. 예, 뒤로- 예, 김미양 기자 텀블러죠. 네, 한우 네. 세상 최근에 유명을 달리하신 공유 씨가 광고하고 있는 뭐 카누 커피사의 사은품인데, 예. 유명을 달렸다. 네, 도깨비. 이게 하나가 쑥 들어갈 정도면, 예. 네, 사실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렇죠. 이 밑에 조작키들 바로 밑까지 공간에다 뚫었다는 거고, 속도 깊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게 제 팔뚝 들어가요. 제가 네. 팔뚝 넣어봤거든요. 제 팔뚝 들어가요 저기. 우와. 참고로 여러분 한상기 기자님은 굉장히 근육질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깊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컵홀더가 뭐 기본적인 커피 꼽는 것들이 2개 이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원래 컵홀더에 인색한 게 프랑스 브랜드고 아 그거 뭐 그런 수많은
병들이 들어가는 게 미국 차고 이런 저희의 개념이 좀 있었잖아요. 에스파스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장우산 있죠. 장우산을 가로로 꽂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차였어요. 가로요? 네. 이 대시보드 밑에 가로로 이렇게 우산 고지가 있었어요. 아 롤스로이스처럼요? 응. 그 뒷문처럼요? 가로로 긴 저기 파라솔 우산을 네. 아예 꽂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들이 필요하면 만들어요. 본인들의 생활 양식에 네. 맞게. 그런데 원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꼭 그게 있어야 되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차에서도 봤듯이 병을 넣는 데는 기가 막힌 차인데 뜨거운 커피는 넣을 데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저기 보편타당하진 않으나 나름 자기네 사는 걸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차가 특이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프랑스 차들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나 그런 것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불만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이거 왜 이따위로밖에 못 만들었을까?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사용해보면 또 크게 안 불편해요. 아, 네. 207 오너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아니, 206RC. 207RC요. 아 207RC. 아, 예. 또 한 세대를 까버렸어. 전혀 다른 차입니다. 206RC하고 혈통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본인 채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시승기도 몰라보네. 예. 르노나 푸조나 이제 시트로엔 같은 회사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르노는 그나마 그거를 좀 많이 깬 케이스인데 많이 글로벌화 네. 됐다. 되게 보수적이에요. 아직도 보수적이고 뭐 원래 르노는 국영기업체죠. 예. 아직도 보수적이고 또 아직도 그 오랜 시간을 사용을 해도 자기네들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그거를 20년이고 30년이고 쓰는 게 아직까지도 프랑스 차는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이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SM6는 2열 공간이 약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동급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말리브나 소나타에 비해서 2열 공간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나윤석 기사님 운전 포지션이고요. 지금 황홍익 기자 저 뒤에 앉았는데 그 무릎 공간 어때요? 무릎 공간은 괜찮아요. 무릎 공간이랑 예. 그 다음에 의외로 허리 쪽하고 영덕이 닿는 방석 부분은 사실 그렇게 부족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뒷좌석에 타봤던 차 중에 이 머리 공간은 제일 불편해요. 그죠. 네, 예. 굉장히 많이 닿고 예. 사실 저도 뭐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 머리에 예. 그 뭐야 머리랑 천정 사이에 주먹 하나 안 들어가죠? 주먹 하나 안 들어가요. 딱 요만큼. 앉은 네. 키가 크네요 그럼. 난 아니요, 앉은 키가 또 큰 편도 아니에요. 네. 그래요. 뭐가 커요? 주장합니다. 나는- 얼굴이 커요. 얼굴도 또 그렇게 생각만큼 안 커요. 아니 볼따구가 커서 몸무게보다 아니 됐고요. 예. 네. 됐고요. 특징. 그래서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주먹 제가- 하나 안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한국 남성들, 제 나이 또래 남성들 평균보다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런데도 지금 제가 이제 머리가 닿을 정도니까 손바닥 하나, 네. 제 손바닥 하나 정도. 예. 아. 예, 그래서 요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앉으면 주먹 하나는 간신히 들어가는데 황호익 기자는 앉은 키가 크군요. 그럼 근데 이 지금 현재 그 엉덩이의 높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엉덩이가 높아요. 예, 엉덩이가 좀 높아요. 이게 뒤쪽이 그 시트의 형상 자체가 이렇게 엉덩이가 뒤쪽으로 이렇게 등받이하고 딱 연결되는 부분에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착절감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안 좋아요.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실 게 사실은 이 지붕의 라인이 비슷한 차가 소나타예요. 그 YF나 LF가 다 이게 네, CC처럼 완전. 포도 쿠페 같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뒷좌석 시트 쿠션의 높이를 낮췄어요. 더 팠군요. 네, 더 밑으로. 팠어요. 그래서 무릎이 접히는 게 조금 더 많이 접히는데 하지만 이 헤드룸은 최대한 확보를 했거든요. 그 차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차인데 어떻게 공간을 뽑았나. 그걸 보시면은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소나타만큼 낮진 않아요. 그런데 시트 쿠션이 얇아요. 그래서 이 차는 제 생각에는 그 시트 밑에 연료 탱크가 있잖아요. 연료 탱크가 이 네모난 이렇게 가로로 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트렁크가 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탱크를 이렇게 피지를 못하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그냥 정사각형에 비슷한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나. 결국 트렁크 때문에 2열 공간은 아무래도 희생. 예. 그래서 이 차는 외건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자꾸 나요. 처음에 SM6 나왔을 때
온라인이나 이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게 그 외건 형태의 바디를 팔아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그렇게 얘기 듣고 차 만들면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반대로 가야 돼. 네,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건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좀 더 인지도나 사람들 이미지가 좋았다고 하면은 그 얘기는 좀 타당성 있게 맞아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한편, 예. 김미양 기자는 가운데 앉았는데 어때요? 역시 착장감은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앙에 누군가는 앉힐 작정을 하고 디자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넘어오는 루프가 낮으니까 예. 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65.2에 예. 다리가 상당히 길잖아요. 누가요? 제가요. 아, 예, 그렇죠. 네. 예. 참고로 제가 어떤 유럽 브랜드 옷도 알았어요. 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예.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대보니까 지금 제 패딩을 입고 앉아 있는데 예. 머리가 닿네요. 거의 닿아요. 그 봐요, 이게 허리가 긴 게 아니라니까. 아, 네. 그러면 제가 앉은 키가 낮은 거네요. 저는 주먹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상희 씨가 정말 다리가 긴 유러피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아닌데요? 역시 트렁크 용량은 571리터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트렁크 용량? 커도 너무 커요. 사실은 이게 좀 어울리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예. 미국 차들이 대부분 이제 트렁크가 크잖아요, 깊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보통 보면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미국은 범죄가 많아서 뭐 시체 싣고 다니려고 이렇게 크게 만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그 트렁크가 크다는 것은 예. 커가지고 되게 좀 네. 안심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하여튼 칩 많이 들어가서 좋죠. 아니 그러면 그 미국 얘기는 맥락도 없고 연결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게 트렁크 용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요즘 차들에서 문제는 트렁크에 짐을 얼마나 싣기 좋으냐. 그렇죠. 짐을 싣기 좋으냐 문제인데 이 차가 좀 거의 포도 쿠페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열리는 이 아가리의 면적이 작아요. 깊이 대비. 네, 그러니까 속에는 틀림없이 커다란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박스가 입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트렁크에다 짐을 실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트렁크 쪽에서 못 넣고요. 뒷좌석 등받이를 접고 넣는 경우들이 생겨요. 거꾸로.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트렁크만 넓은데 실제로 입이 작은 차. 예. 이런 아주 감질 나는 경우가 이런 차에서는 많이 나타나요. 예. 유청희 씨는요? 제 차 포르테쿱도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구는 작은데 실제로 그 안은 안에 넓어요? 공간은 넓은 예.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 포르테쿱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한 성격의 차라서 트렁크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일은 없겠지만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용량이 큰 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예. 하여튼 실제로는 근데 가용 범위, 소위 예. 말하는 일반 소비자가 이 자가용으로 하나를 쓴다면 그래도 깊으면 뭐 장 보고 작은 박스들, 사과 박스류들을 넣고 하기에는 뭐 충분히 넓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나으니까. 그럼요. 예. 대신 허리는 좀 아프겠네요. 그리고 LP도 그 밑에 도넛 트렁크 그 연료 탱크가 들어가면서 용량이 한 100리터 이상 줄었는데 그래도 이게 430리터예요. 이 LP도. 그러니까 430리터도 결국 작은 게 아니죠. 용량이 줄긴 했지만. 네, 생각보다 넓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그러게요. 그 두 차가 100리터 정도 그럼 차이가 나는 예, 건가요? 한 120, 130 정도? 그러면 저희가 지금 LP 차에다가 짐을 마구잡이로 넣어놨는데 예.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실 수 있게 옮겨볼게요. 예, 황호익 점. 예. 예. 정확히는 그러니까 일반 SM6가 571리터고 가스차 LP가 430리터라고 합니다. 한 140리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LP 트렁크도 꽤 깊은 편이죠. 네, 저게 지금 가방을 저희가 아까 그 LP에다 넣었을 때는 무질서하게 막 그냥 넣었는데 예. 지금 이쪽으로 옮겨 실을 때는 나름 이렇게 안쪽부터 차곡차곡 쌌거든요. 예. 근데 저러고도 지금 거의 뭐 한 예. 4분의 3 정도가 남은 상태잖아요. 위에까지 하면요. 그러게요. 네, 저렇게 되면 뭐 상당히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런 세단들이 사실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쐐기형 디자인이라 그래서 이제 뒤쪽이 많이 올라가는 그 디자인을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예. 요거는 좀 그 스포티하면서도 좀 평평한 데다가 그 트렁크의 높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그 짐을 넣거나 뺄 때는 조금 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는 가솔린 모델의 트렁크가 비어 있었고 지금은 LP 모델의 트렁크가 비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P 모델이 트렁크 바닥이 약간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LPG 그 가스 탱크 들어가는 공간 고려해서 그 바닥 높이를 조절을 한 탓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안에 라이닝 소재는 뭐 쏘쏘해요. 특별히 고급스럽지도 특별히 부드럽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는 황 기자님과 좀 의견이 다른 게 높이가 낮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자가용 외건을 쓰고 있잖아요. 외건이라서 트렁크를 많이 쓰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짐칸 높이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더 편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키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닐걸요? 아닐래나? 네. 키 차이도 키 차이지만 저같이 허리만 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숙이게 되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약간 좀 바닥이 아주 낮은 차들 이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들 지상고가 높으신 모양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안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두 가지 양날의 검이 있어요. 이게 보면 트렁크의 턱의 높이하고 예. 트렁크 바닥의 높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조금씩 관계가 있거든요. 턱은 낮으면 좋아요. 그쵸? 근데 바닥은 조금 높은 게 좋을 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둘이 판판하게 만나는 차는 짐 싣고 내리기엔 편해요. 그런데 안전엔 안 좋아요. 짐이 턱에 걸려줘야지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 짐의 안전의 그 문제도 있지만은 그 사람한테도. 후방풍 맞아요. 예, 그런 거에 그 버틸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구조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턱이 높게 되는 게 요즘의 추세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 개솔린 모델하고 LP 모델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LPG 탱크를 실은 차인데 트렁크가 쓸만하다. 사실은 LPG 탱크가 옛날 그 택시처럼 네. 둥그렇게 달린 차들은 뒤에 사과 박스가 잘 안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그런 쓸모없고 우리 저기 여행용 트렁크가 그런 차들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트렁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LP라고 얘기를 안 해도 맞아요. 얘기 안 하면 모를 네, 거예요. 뭐 그렇죠. 저희야 뭐 이렇게 뜯어보고 음. 안에 뭐 bombe가 들어가니까 이렇습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아마 이것도 굉장히 좀 넉넉하고 맞아요.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트렁크, 지금 LP의 트렁크 바닥 높이가 뭐냐면은 일반 승용차에다가 풀 사이즈 스페어 타이어 들어간 차. 그렇죠. 배 예. 높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 이상하거나 타협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트렁크 문이 무거워도 열고 닫는 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차는 여는 거는 그냥 버튼식이에요. 네. 네, 닫는 건 수동이고. 네, 닫는 건 수동이고요. 근데 닫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네, 무겁지 그거는 않아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스프링 방식이거든요. 그 가스 스프링을 쓰게 되면 뻑뻑해지는데 얘는 그냥 스프링에다가 엘라스토모를 낀 거기 때문에 아. 네. 사실은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저항이 없어요.